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위기와 기회의 이고입니다. 오늘은 이 녹화를 하는 첫날인데 이 녹화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게을러 그래서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데 이 기회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을까 방법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듣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나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같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트럼프가 어제 취임을 했는데요. 미국 주식이 뭐랄까 굉장히 S&P 500 지수를 보면 지금까지 참 무수히도 많이 올라왔던 시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약간 떨어진 이 시점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이때 지수가 200이었는데 지금은 1352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약 7배 가량이 지수가 이렇게 올랐네요. 그 개별 주식 지수들은 아마 그 민감도에 의해서 더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래서 이 방송은 어떤 뉴스에 나오는 그 우리가 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고 어떤 내부적인 거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거래를 표면화되어서 뉴스에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신뢰성이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사실 모든 것들을 보면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르자면 수요가 많이 생겨야만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줄어들어야만이 가격이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게 아주 좋은 도구이긴 한데 개미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가 의도를 가진 뉴스가 아니냐.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생각했는 게 대부분의 이 뉴스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들어갔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교 때 신문을 보면서 어떤 그 파악을 하는 방법을 스승한테서 배웠지만 그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 사실은 역정보일 수가 있다. 정보를 뉴스로 올리면 그것을 개인들은 필터 없이 그냥 투명하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작용 행동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거래에 영향이 미치게 되죠. 그다음 가격에 물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뉴스들이 정말인지는 우리가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인데 과연 트럼프 정책과 지수는 어떻게 이제 흘러갈까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배 가량이 엄청나게 오르고 나서 노멀하게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 따르면 1파, 2파, 3파, 4파 마지막 파동이지 않나. 마지막 파동인데 이게 또 연봉으로 보면 이게 1파일 수가 있거든요. 더 오르고 난 다음 2파를 갈 수도 있는데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그 경제 분석가가 2028년이 굉장히 위험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가 1929년도에 미국 대공황 이후로 딱 100년이 될 쯤이죠. 마틴 암스트롱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2028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28년도에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엄청나게 회귀를 한다는 거죠. 회귀가 뭐 피보나치 수요일에 의해서 여기까지 회귀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난 다음 또 엄청나게 반등을 한다는 2032년까지 31년까지 크게 반등하고 떨어진다는 예측 모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고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정보 제공 업체는 2025년을 주식 레이더의 강세 신호를 깜빡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 레이더를 강세 신호로 깜빡인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3년 동안 강세였는데 지금도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스타 차트 설립자 제시 파레츠라는 이 친구가
컨파운드 앤 프렌즈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소비자 차트를 보면 2007년과 2021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소비재 요 부분이 시장 최고점인데 이것을 소비재가 소비재 재량 주식이라고 소비재만 나타내는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저항선을 이렇게 뚫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쪽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고 이쪽이 2020년도 코로나 시절에 소비재가 굉장히 둔화된 시점이죠. 요런 소비재가 둔화된 시점에 다행스럽게도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소비재 위주의 재량 주식들의 지표하고 거의 맞물려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했는 상황이다. 그래서 1.84라는데 이때가 1.67 정도였으니까 소비재 주식들이 약세를 보였을 때가 0.8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주가가 어떤 특정 선에서 너무 올라가고 있지 않냐. 이게 과열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얘들이 예측해 놓은 것은 저항 수준을 이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기간적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때가 저점이고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기회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때는 저항선을 뚫고 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특정 시점에 다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백, 되돌림의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S&P 500 차트는 이 상승 국면의 되돌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빈약한 이 부분에서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그 예측을 세웠냐면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2025년은 되돌림이 굉장히 크고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걔들의 말을 사실 믿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약간 반등을 하니까 얘들이 또 얘기하냐면 최근 몇 주 동안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 중 일부가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고 금리가 더 오래 이 부분이 중요한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 중 일부가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압력하고 있잖아요. 이 일부가 인플레이션을 압력을 유발하냐면 중국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에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를 10%, 50% 이렇게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어차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나 투자자들은 새로운 것에 의해 화를 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요의 핵심 인플레이션이 12월 한 달 동안 약간 시원해졌다,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 10년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8%인데 1982년 그러니까 이때가 1982년이죠. 이때가 약 한 16%. 이 부분이 계속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하향 추세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거의 0.2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때가 돈이 가장 많았을 때죠. 월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조정을 주더라도 얘는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미 전고점을 뚫어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시점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장기적 추세가 변함이 없잖아요. 미국 금리 자체는 추세가 그렇게 단순간에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무리로 2025년도부터 2028년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추이를 잘 봐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동행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기회인데 그 위기와 기회를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잘 잡아내는 것이 이 유튜브 방송의 목적입니다. 금리의 추이를 보자.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이 두 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 드디어 도래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한 날이라서 두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죠? 예, 많이 응원해 주세요.